네,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주 전문가, IS의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체크포인트, 두 분이 나란히 관심을 갖고 제시를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기기 쪽인데요. 먼저 박수범 이사는 변압기, 송배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지속될 거다. 그리고 또 최원주 전문가는 전력기기도 AI 수혜주다. 이렇게 AI와의 접점을 찾아주셨는데, 먼저 박수범 이사님, 이렇게 주가 상승세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워낙 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 소모량이 좀 발생하기 때문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AI 칩을 만들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시장 점유율 80%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GPU가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가 전기 소모량이 너무나 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좀 생산하려는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최근에 세물트만도 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방문을 하기도 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애플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전기를 많이 소모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여기다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제 전기 충전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 지금 70% 정도가 노후화되어 있고 그에 대한 교체 주기가 발생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AI라는 이제 거대한 이 시장이 열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가는 그런 관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상당 수주 물량을 좀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효성중공업이 또 강하게 상승했어요. 거기에다가 LS 일렉트릭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일진전기가 오랜만에 강한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1,000억을 하면서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는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공장을 증축하는데 이제 1,000억을 쓰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유상증자 부분들이, 소위 심리적으로 희석되면서 다시 한번 더 이제 매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AI 관련 종목들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전력 쪽이 송배전 관련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도 관련 종목들을 좀 중심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에서도 AI 살짝 언급이 됐죠. 그 배경에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 증가, 그리고 전기차도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미국에서의 이 설비, 인프라 노후와 교체 주기가 맞물리고 있다. 여러 가지 이 상승을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AI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최원주 전문가님은 이쪽 섹터도 AI와의 이 접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이제 첨언을 한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에서 낡은 변압기 교체 수요, 그 다음에 전기차가 생산이 증가하면서 역시 전력기기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작년에도 주가 움직임이 좋았는데, 이제는 이제 거기에다가 AI 수혜까지 좀 첨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AI 발달로 전력 소비량이 급증이 예상되면서 전력기기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2년도에 460테라와트 아워 정도였는데 26년까지는 최대 1050테라와트 아워, 그러면 2배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주로는 재룡전기, 일진전기,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제일 선도주자는 현대일렉트릭이었어요. 현대일렉트릭이었는데, 현대일렉트릭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효성중공업이 그 뒤를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재룡전기가 상한가, 일진전기도 최근에 부진한 모습에서 강한 모습 나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차익 매물 좀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둬야 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데이터 센터 만들려고 부지를 좀 잡아놓고요. 데이터 센터가 워낙에 전기를 좀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수전 용량을 미리 좀 확보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설비들이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전력 기기 쪽으로도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또 이 배경, 근간을 보자면은 AI 산업의 이 빠른 발전,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네요. 두 분 모두 다 전력기기 쪽은 좀 더 업사이드 있다, 계속해서 갈 거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부럽지만은 최근에 일본 증시도 엄청납니다. 사상 처음으로 니케이 225 지수가 4만 엔 선을 돌파를 했는데 여기에도 앞서 오프닝에서도 사무라이 7 이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핵심은 AI다, 뭐 IT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인공은 반도체. 박수건 이사님은 이렇게 봐주셨는데 해당되는 종목군들 또 일본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 산업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진짜 4만 포인트를 지금 이제 넘어섰습니다. 너무나 좀 니케이 지수가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엔저 효과도 있고 그에 따른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여기에다 지금 이제 사무라이 7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사무라이 7에서 우리가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관련 종목들이, 지금 도쿄 일렉트론을 비롯해서, 디스코라는 회사도 있고, 여기다 토요타, 시바루, 그리고 여러 업체들이 지금 현재 언급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좀 가져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AI 관련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니케이 지수에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여기에다 최근 또 TSMC가 이제 구마모토 쪽에다가 공장을 완성했고 거기에 따른 지금 이제 AI 칩 생산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지금 이제 준공이 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이 공장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도 빠르게 지금 현재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일본 증시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것이냐, 한국 증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될 수가 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좀 다른 결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일본에서 강하게 지금 현재 장비 쪽을 바라보더라도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이 일반적으로 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50% 이상의 장비 점유율을 좀 가져가고 있는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오사트 관련된 회사들도 있고, 관련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를 얘기할 때 후공정, 전공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공정 분야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좀 높게 가져가는 회사들도 있고요. 대표적인 회사는 이제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죠. 디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를 이제 연마를 해서 대략 이제 770 마이크로미터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웨이퍼를 30 마이크로미터까지 이제 줄인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제 균일하게 이제 연마를 해야 되는데 이 기술력이 상당히 좀 세계적이라는 겁니다. 세계 점유율이 70%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K시텍이라는 회사도 있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K시텍이 디스코한테는 한참 밀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초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지금 일본의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중복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회사들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차별화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면서 우리만 잘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런 장비 업체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들 상승하기는 다 같이 이제 업사이드로 열어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일본의 장비 업체들과 중복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 물론 미국 쪽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보면 이제 미국 장비 업체라든가 일본 장비 업체가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국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특정 회사들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나머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회사들이란 건 HPSP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지금 현재 파켓 시스템즈도 마찬가지고 고용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좀 특화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어제도 고용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더 크게 주가 상승 탄력을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본 최근 들어서 반도체 시장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만과의 협력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TSMC 얼마 전에 이 공장 개소식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본과 파이가 좀 겹치는 업체들, 경쟁 업체들은 피하고 또 일본보다 월등히 우리 쪽에 기술력이 좋은 그런 업체들 위주로 압축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 증시 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가져갈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약간은 좀 소외된 쪽인데 OLED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 이쪽으로는 시장의 관심이 사실 예전 같지는 않은데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최원주 전문가님 설명해 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이 기존에 이제 LCD에서 빠르게 OLED 쪽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글로벌 IT 세트 업체들이 OLED 적용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IT 세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OLED 적용을 좀 미뤄왔던 거는 생산 비용이 높고, 그다음에 화면에 잔상이 좀 나타나면서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LCD에서 OLED로 빠르게 조금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애플의 OLED 아이패드가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애플 내부적으로는 올해 1000만 대를 팔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 확대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형 OLED 쪽을 보면은 TV 쪽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 OLED TV 시장에 10년 만에 복귀를 하면서 시장이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도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 전장 쪽에서 최근에 이제 인포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이쪽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OLED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OLED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 업체들 주목을 받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은 상당히 부진하죠. 저는 패널 업체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조금 주가 움직임이 조금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재 쪽 업체들만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일단 P&H 테크서부터 먼저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는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되고 실적도 P&H 테크는 무난하게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도 주가 움직임 최근에 상당히 부진한데, 과거에는 좋았지만은 이제 조정은 이제 나올 만큼 나왔다. 가격 조정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덕산 네오록스도 보시면 이녹스 첨단 P&H 테크랑 주가 움직임이 비슷한데 어느 정도는 회복이 예상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애플에서 맥북 에어 공개했습니다. 지금 과징금 이슈 때문에 조금 묻힌 내용이긴 한데, 아직은 지금 애플 쪽에서 채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이런 기조로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지금 터널을 좀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음 체크포인트 봤으니까요. 이제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에서 좀 독보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HPSP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HPSP를 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지금 HPSP만에 특화되어 있는 장비가 있다라는 거죠.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쪽으로 해서는 동사가 거의 1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으로도 앞으로도 실적 변화가 상당히 좀 커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주가에도 선 반영된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15,000원 하던 주가가 현재는 지금 현재 56,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 200% 이상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약간 지금이라도 HPSP를 좀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냐라고 좀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제 이 정도 HPSP가 앞으로의 실적이 변화되는 부분들, 특히나 10나노 이하의 어떤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HPSP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도 이용을 하겠지만 해외 쪽 종합 반도체 업체들 TSMC를 비롯한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동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회사만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HPSP가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 주가에는 상당한 좋은 영향을 좀 줄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단기 반등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조정을 보여주고 N자 상승 파동을 다시 한번 더 그리기 위한 일봉이 잘 만들어졌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한번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신고가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지금 현재 7만 원을 좀 말씀드리고요. 물론 더 크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좀 7만 원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시초가로 대응해보고요. 손절가는 5만 원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 알아봤습니다. 다음 최현주 전문가님. 네, 고영입니다. 고영은 반도체 검사 장비, 검사 계측 장비 업체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HBM이라든가 온디바이스 AI 등 이쪽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고영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료 로봇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왔어요. 추가적으로 전고점 테스트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전고점 넘어설 것으로도 보고는 있습니다. 기술도 독보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 일단 매수가는 21,000원에서 21,500원 사이 밴드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종목 나란히 반도체 쪽에서 나왔습니다. HPSP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시초가 접근 전략이고요. 목표 주가는 7만 원 신고가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 하방으로 한 12% 정도 열어둡니다. 5만 원으로 이렇게 설정해 드렸고요. 고영 같은 경우는 단기에는 또 의료, 이 로봇 관련해서 많이들 보셨는데 이번에는 반도체 장비로서의 그 가치도 충분히 우리가 봄직하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어제 종가가 21,900원이었는데요. 조금 아래쪽에서 주문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1,000원에서 21,500원 정도에서 지금 접근 전략 제시가 됐습니다.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